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 홍공쌤입니다. 오늘은 이 중등교사를 위한 생활지도 특급 처방전 저자이신 우리 기나연쌤, 키나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오랜만에 그죠? 나왔어요. 출연 이미 이제 여러 번 하셨고 몇 년 전에 나왔죠? 제 기억에 2, 3년 전이 마지막 영상이고 엄청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문에 군대 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공백을 뚫고 오셨고 그 사이에 또 더 많은 활동을 또 하셨고 이번에 또 이렇게 책도 이렇게 내셔서 나오셨고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학생들이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네. 잘된 애들이 있고 끝없는 추락을 한 애들 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마침 또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또 고등학교로 또 옮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주 잘 보이겠네요. 그런 현상이. 네, 저는 전에 영상 출연했을 땐 중학교 교사로서 나왔었고 중학교 6년을 근무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넘어온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의 주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 우리 잘 되는 학생들, 그리고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알아야 되는데, 그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고등학교 가면 사실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의 대화가 이제는 더 많이 단절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진짜 힘들 거예요. 더 이상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점들 오늘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변인으로서 교사로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를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중학하고 고등 이제 뭐가 좀 다른가요? 뭐가? 이 답변을 생각을 하면서 딱 세 가지로 키워드를 나눴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른 건 중학교는 완전 기력이 펄펄 애들이? 근데 이 고등학교는 무기력의 끝판왕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몇 년 사이 이렇게 달라질까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애들의 연수 차이는 크지 않는데 몸집의 차이도 있고 이런 정신적인 성숙도에서도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수업 교실 안에서 중학교 때는 약간 조용히 시키는 게 저의 주된 역할이었어요. 그치, 맞아, 조용히 맞아, 해, 맞아. 뭐 박수 3번 시작, 다 같이 집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에 넘어와서는 말 좀 해줘. 일어나. 네, 대답을 좀 해줘. 선생님 묻고 있잖아. 뭐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중학교 때는 애들이 이 학교 생활 자체가 새롭잖아요. 새로운 배움, 뭐 새로운 이런 환경,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즐겁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그 무력감도 약간 학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더 학업 스트레스, 입시 스트레스가 심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기력과 무기력으로 일단은 정의를 할 수 있고 아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또 어떤 점들이 또 일단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중학교는 절대평가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위치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 중학까지는 좀 달달 외우고 하면 A 나왔다 그러면 금방 따라잡죠. 그러니까. 학원만 조금 잘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살짝의 터치만 해줘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신 190점대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꿈이 장난 아니에요. 의사고 될 거다 의사고 뭐 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이제 친구들이 좀 더 현실을 깨닫고 그래서 190점대 내신을 갖고 이제 경기도 기준으로 190점대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이제 내신을 받아보면 3등급인 경우도 많아요. 충격받겠네요. 1, 2등급도 좀 어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매운맛을 평가해서 그쵸. 보면서 난 안 되겠어 약간 무기력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친구들이 거기서 일단 처음에 주춤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시점을 또 잘 알면 부모로서도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좀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또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약간 첫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중학교는 학교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복도에서 막 선생님을 위해 막 달려들고 즐겁고 항상 웃고 있고 선생님 사랑해요. 깔깔하는 그런 소리가 막 교실과 학교에 울려 퍼지면 고등학교는 반대예요. 학교 싫어. 선생님도 싫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좀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서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좀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 이래. 다른 학교랑
학교랑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는 이렇고 이 선생님도 이 선생님 수업 어때? 이 선생님 뭐 생기면 어떻게 써줘?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애들이 좀 안 그래도 머리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관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폭발하는 에너지, 폭발하는 에너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애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네, 좀 하강한다. 에너지가 하강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 잘 이렇게 어떻게든 관리를 하면 약간 상향 평준을 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가 이제 매운맛을 보면서 맞아요. 거기서 한풀 이제 꺾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느끼는 거 좀 반대로 이제 학교에 대해서나 선생님에 대해서나 좀 더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제 부정적이든 뭐든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거. 두 개를 다 겪었을 때 네. 개인적이긴 한데 네네. 어디가 좀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조금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좋다 맞는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사실 선호하셨어요. 제 주변에. 저도. 그래서 자기야 자꾸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좋아 해서 제가 이제 용기를 갖고 넘어왔는데 아직은 좀 적응기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 너무 오랜 시간 열정을 쏟았어서 그런가?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랑 재미있던 수업이 조금 그리운 지금 심정입니다. 이게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룸은 좀 중하게 좀 더 네. 있고 고등은 좀 더 아카데믹하게 가야 맞아요. 되니까 아이들의 대학교에 제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좀 더 저도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진지한 사람입니까? 진지한 사람이 되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인터뷰에서 하이라이트가 좀 될 것 같아요. 무너지는 학생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무너진 학생들 우리가 이제 막아야겠죠. 이 네, 친구 네. 도와줘야 될 텐데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된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무너지지 않고 이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넘어서 갈 수 있도록 특히 공부 엄청 중요하니까 어떤 도와줄 수 있는 팁 네. 이 친구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 제가 소개해드릴 팁을 한 문장으로 제가 조금 요약을 하면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학습자가 되려면 낙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되게 똑똑한 학습자가 돼야 돼요. 자, 요약을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낙관적인 것과 똑똑한. 근데 이게 지능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을 때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특히나 고등학교는 메타인지가 훌륭한 학생들이 좋은 공부, 질이 좋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팁은 더 이상은 따라가는 공부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떠먹이 주는 거라 된다. 그래서 따라가는 공부는 중학교까지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주도적인 공부를 꼭 해야만 진짜 자기 주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본문을 외우는 그런 영어 공부법이잖아요. 교과서 본문을 외우면 성적이 잘 나온다. 근데 그거는 중학교까지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볼 수 맞아요. 있고 네. 고등학교만 넘어오면 사실 교과서 본문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 외부 지문, EBS 이런 지문들의 양이 훨씬 방대해지고 외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학원을 따라가서 그걸 달달 외우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성적의 한계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하는 거를 이상적인 거는 중학교 때 좀 끝내고 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를 막 내가 시행착오로 내 공부법을 몰라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내신은 박살났지 뭐. 내신의 시작점이 이제 중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상적인 건 중학교 때부터 너무 학원에만 매진하고 부모님 따라서만 공부하기보단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중학에서 저도 늘 강조를 했는데 자기 공부에 대한 룸이 없으면 고등와서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한 키워드는 고등학교에선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해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생기부에서는 내신도 있지만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상체에 자율활동이라던가 진로활동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 하니까 예를 들면 10가지 활동이 있으면 10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완전 열심히 나 진짜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는 그 일념하로 너무 많은 활동을 해버려요. 다다익선 하는 거. 다다익선을 아이들이 추구를 하지만 이게 학년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트 수에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그 모든 10가지 활동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적어지는 건 아이들이 골라서 뭐 예를 들면 2-3개를 적을 수가 있는 건데 아이들은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공부는 소홀히 하고
그럼 내신은 떨어졌지만 내가 적을 수 있는 생기부는 결국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좀 이것도 마찬가지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똑똑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이제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그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이 선수잖아요, 사실은. 그쵸. 내용은 뭔가 꽉 채웠는데 학업과 이 내용 스토리텔링이 안 맞는 거지, 부실한 거죠. 그쵸. 오히려 이 친구 입장에 진짜 데미지가 크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이 한 애들은 그게 아까우니까 다 적어달라 해요. 그럼 결국 이거 함 이렇게 나열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한 활동을 해도 추가 보고서 쓰고 완전 몰두해서 했던 그 한두 개가 오히려 더 좋은 생기부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다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전공 적합도라고 해서 한 아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했으면 왜 이걸 했고 이런 걸 하고 실제로 그 뒤에 포스트로 좀 뭔가 맞아요. 했다라는 거를 쭉 이렇게 깊이 있게 이게 사실은 해주는 게 적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점 바로 이제 이런 느낌이었던 거네요.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을 한 건 아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중학교는 학교 좋아. 고등학교는 학교 싫어 이런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오. 대신에 주어진 환경을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준비하던 친구들은 떨어지고 인문계에 오면 꼭 학교 탓을 많이 해요. 우리 학교 클래스가 어떠며 이 학교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갈 거면 이렇게 좌절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매년 명문대는 가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 주어진 내가 결국 이 학교에 왔잖아요. 지금 내가 편입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인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면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가야 돼요. 진짜 학교 탓만 하고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거 멈추고 대신 긍정적으로 내가 이 안에서 낙관적으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낙관적이면서도 똑똑해야 된다는 것이 네네. 그 태도에 대한 거. 태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조금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좌절을 많이 겪어요. 상대평가 때문에. 근데 그 좌절에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보고 고3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태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맞아 하면서도 되게 막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성적 때문에 좌절이 많은데 그때마다 결국 일어설 수 있는 맞아요. 용기는 맞아요. 낙관적 사고에서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겠죠. 그리고 그거를 학부모님들도 도와주실 수 있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막 불평불만만 할 때도 조금 더 짚어주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도 극복해서 해나갈 길이 있고 뭔가 그런 가이드를 더 주시면 좋겠어요. 이 점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쯤 되면 뭔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방금과 같은 어떤 말 해주고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는 좋은 어른이 이제 조언해주는 건 진짜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이제 굴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사실 좀 들으면서 울컥한 면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좀 생각이 나서. 그리고 사회생활 자체가 더 어떻게 보면 굴복할 수 있는 뭔가가 많고 핑계 대려면 끝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짚어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그걸 미리 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저는 그래도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제 고3 입시를 많이 하신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반에 1등이에요. 내신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나도 안 하고 인성적으로 뽐낼 부분이 없으니 생기부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선 좋은 내신으로 갔지만 결국은 모든 학교가 모이면 같은 등급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1등급 되든 2등급 되든 3등급 되든. 근데 그러면 그 등급 안에서 나의 차별점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인성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느껴질 것 같아. 그 선발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인성은, 그러니까 인성을 갖춘 친구는 거의 대부분 좋은 생기부로 귀결이 돼요. 인성이 좋은 학생은 교사도 사람이잖아요. 얘가 너무 착하고 훌륭한 인성의 친구예요. 그러면 내가 한 문장을 적으면서도 얘한테 더 도움이 될 문구를 선별하고 이 친구에게 이 인성 좋은 친구를 더 드러내고 싶어, 뽐내고 싶어라는 그 의지가 막 생겨서 생기부가 계속
풍성해지고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습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업에서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 좋은 인성을 내가 이렇게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입니다를 드러내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거, 자는 거, 엎드려 자는 거, 피곤하다고 엎드려 자면 안 되고, 두 번째, 뭐 국영수만 신경 쓰면서 다른 교과 막 문제집을 푼다든가 이런 거 다 소문나거든요. 국영수만 챙기는 애야 라고 소문나기 소문 금방 시작하면 납니다. 나의 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학급에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중학교는 뭘 시켜도 애들이 다 좋아해요. 심부름에 광분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 넘어오면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도 하고 싶은 애가 없고, 분리수거 도우미를 꼭 뽑아야 되는데 하겠다는 애가 없어요. 왜냐면 더러운 일이잖아요. 조금 힘들고. 그런데 그럴 때 조금 나서서 남들이 싫어하는 선행을 조금 내가 베풀기 시작하면 그게 분명 선생님들 눈에 보이고 그게 나의 생기부에 이어져서 써질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기부에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연결은 자연스럽게 맞아요, 되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저도 이제 해외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북미에서는 이거를 이제 아까 내가 자원해서 뭔가 하고 이런 것들을 맞아요. 리더십이라든지 맞아요. 팀워크의 관점에서 또 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뭐 굳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건데 이 친구가 있으면 팀 안에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하면 팀 입장에서 보도 너무 든든한 사람인 거잖아요. 고용이 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성적뿐만 아니라 이거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키나쌤 마지막으로 중학교 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로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집에서 지켜보시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좀 팍팍한 이런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그런 팍팍한 환경 속에서도 싹은 피어납니다.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시고 부모님으로서 그리고 저도 교사로서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 불쌍한 친구들을 정서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면 그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지치지 마시고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집에서도 잘 보듬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너무 따뜻해. 우리 이제 나연쌤, 키나쌤은 따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계속 해오신 것처럼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키나쌤이 쓰신 책은 중등교사를 위한 생활지도 특급 처방전, 책 부모님들 혹은 교사 선생님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군대 갔다는 소문 안 나게 2년 안에 한번 다시 꼭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홍공TV는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계속해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